안녕하세요. 수요일 고시환입니다. 여지없이 또 수요일이 다가왔습니다. 이제는 수요일이 기다려져요. 저는 도시에 살고는 있지만 땅에 뭔가를 심고 하는 것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화분 텃밭을 만들어서 이것저것 심었는데 오늘 아침 출근하면서 물을 주다 보니까 파르르 싹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또 매실나무에서는 이미 매화꽃이 폈고, 또 조금 있으면 라일락에서 이제 라일락꽃도 필 것 같은데, 자, 봄이 되면 얼었던 땅에서 뭔가가 올라온다는 거 참 신기하죠. 응? 다 아주 그냥 자연스러운 것인데도 뭔가가 올라오고 파릿파릿해지게 되고 꽃이 열리고, 그리고 또 열매가 맺히고. 응? 오늘 주제는 성조숙중. 아주 고맙게도 우리 방송국에서 제 전공 분야를 오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나요? 성조숙중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은 편하고 쉽게 오래 하고 싶어요. 그 이유는 성조숙중에 대한 오해가 너무도 많고, 또 아는 듯 모르는 게 지금 성조숙중이라서 쉽게 또 궁금한 것들을 좀 많이들 여쭤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작을 제가 이제 꽃 이야기로 했는데요. 성조숙중을 이해할 때 가장 쉬운 표현을 한 가지 드릴게요. 우리가 봄에 싹이 나서 잎이 열리고 꽃이 피고, 그리고 이제 가을이 되면은 열매가 열리면서 그 결실을 맺게 됩니다. 근데 이 열매가 만약에 여름에 떨어진다면, 가을에 우리가 이제 수확을 해야 될 열매가 여름에 떨어진다면 아무래도 그 성숙도는 문제가 되겠죠. 이것을 성조숙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여름에 떨어진 과일이 문제일까요? 가을까지 익혀주지를 못한 나무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하나, 떨어진 건 결과이지 원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조숙중에 대해서 논의를 할 때는 그 결과를 보지 말고 원인에 대해서 먼저 좀 생각을 할 수 있어야지만 될 겁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성조숙중이면 어때? 초경점 일찍하면 어때? 라고 이제 맞습니다. 성조숙중이라고 해서 다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성조숙중을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표현을 할 때 흔히 얘기하는 것이 시속 100km로 달려야 될 고속도로를 150km로 달린다. 150km로 달린다라고 해서 항상 사고가 나는 건 아니죠. 다만 사고 날 위험도가 높아지게 되기 때문에 그 속도를 조절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성조숙중에 대해서 가장 좀 쉽게 표현한 것을 몇 마디 드렸고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보자. 그래도 항상 익숙하신 분들이 들어주니까 마음이 편해요. 아니. 근데 왜 아니라고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88년은 또 어떤 의미인지 나중에 한번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이윤님, 어프릴 주디, 가연사랑의 팥맘님, 닷담맨, 누누맘, 김인경, 세비님, 노령맘, 달콤맘. 오늘부터 고고. 오늘부터 고고, 지금부터 고고 해보겠습니다. 자, 질문 들어온 거 몇 가지. 먼저, 오늘 올라온 질문을 보니까 대부분 이제 어떻게 무슨 이유에서 이제 자는 것과 관련된 것들이 상당히 많네요. 보면은 수면의 여러 가지 문제에서 올라온 것은 23개월 된 아이가 이제 책을 읽어주면서 영화 속처럼 편하게 아이가 잠드는 모습을 보고 싶다. 근데 책을 읽으려면 불을 켜야 되고 불빛만 있으면 아이가 깬다. 어쩔 수 없습니다. 현실과 이게 차이가 되는데요. 불빛이 있게 되면 아무래도 아이들이 수면에 방해가 되겠죠. 근데 이 부분은 꼭 아이가 엄마가 하고 싶을 때 그 자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 하루 24시간 일과를 한번 돌아볼 것을 권해드릴게요. 낮잠도 아이가 잘 나이인데 낮잠 잘 때로 불을 끄고 전혀 암시처럼 해놓고 자지는 않을 것이거든요. 꼭 아이가 밤중에 불을 안 끄면 잠을 못 자는 것이 작은 독소등 때문만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돌아볼 걸 권해드릴게요. 100일 된 아이 개운하고 배앓이. 자,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모유 수유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수유량에는 크게 변화가 없을 것 같긴 한데요. 100일 정도가 되어지게 되면은, 아이가 이제 없던 아이들도 이제 유아산통이라고 해서 배앓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를 좀 따뜻하게 해주고, 또, 잘 때, 자기 전에 수유를 바로 하지 않고, 이런 몇 가지 변화를 주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다가 이상한 행동. 이거는,
아이들은 꿈을, 이제 뒤에도 이제 유사한 것이기 때문에 한 번에 답을 드린다면요. 아이들은 꿈을 상당히 자극적으로 꾸게 되는데요. 근데 꿈이라고 하는 것이 깊은 수면에서 꾸는 것이 아니라 얕은 수면에서 우리는 잠을 자면서 깊은 수면, 얕은 수면, 깊은 수면, 얕은 수면을 반복하게 되는데 얕은 수면에서 꿈을 꾸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마치 깬 것처럼 경우에 따라서는 목류병이라고 하는 것처럼 돌아다니기도 하고 말을 하게 되면 대꾸도 하지만은 수면의 연장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제 그 정도가 심하다면은 우리가 이제 빈혈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환경 호르몬에 의해서 우리 신경이 자극을 받아서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 정도가 심하지 않은 거라면 너무 염려하시지 않아도 되겠지만 걱정스러울 정도라면 한번 진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겨우내 감기를 달고 산다. 근데 이 감기라고 하는 단어, 자, 아이들한테 밖으로 보일 수 있는 증상이 기침하고 콧물 나고 코 막히고 토하고 설사하고 배 아프고 피부에 발진도 없고 열 나고 아마 이게 다일 겁니다. 평균적으로 우리가 감기는 이런 증상을 1년에 한 10번 전후로 걸린다라고 너무 진지하게 이야기하세요. 시작이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증상을 보이게 되는데, 자, 감기 이걸 그냥 아이들이 일상적으로 그럴 수 있어. 겨울이니까 콧물 흘릴 수 있어. 겨울이니까 기침 좀 이렇게 편하게 생각한다면 우리 아이는 건강하게 되는 것인데, 아, 콧물 흘리네, 코 막히네, 기침하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게 되면 우리 아이는 약하게 되는 거예요. 항생제를 달고 살았다? No, 안 됩니다. 항생제라고 하는 것은 세균성 질환에 쓰는 약인 것이지 우리 환경성 또는 바이러스에 의한 약이 아닙니다. 영양제를 논하기 이전에 우선 아이의 증상에 대해서 조금은 더 관대하게 볼 것을 권해드릴게요. 81대 나이가 8.3kg, 만약에 분유 수유라면 수유양을 지켜봐야 될 것이고요. 모유 수유라면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 초기에 체중이 발달이 빠르더라도 돌경, 후반부로 가서는 체중 증가가 느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밑에 경우는 되게 잠에 대한 것이라서 아마 유사한 내용이 될 것 같아서 올라온 질문은 이 정도 하고요. 자, 오늘 주 얘기를 좀 할게요. 성저숙증이랑 관련은 없지만 9개월 아기 자는 중에 조금밖에도 엄지손가락을 봤는데요. 처음에는 홀대 잘자서 이별을 많이 나가고 이게 이제 치아가 발달을 하게 되면은 우리 잇몸을 뚫고서 이제 치아가 올라오기 때문에 이 잇몸에 이물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치발기라고 해서 아이들한테 쥐어주게 되는 것인데 주 시작되는 것은 생후 100일부터 시작해서 한 2돌, 3돌까지 이런 것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손가락을 빠는 것, 그때마다 아이한테 빨 때마다 빼주는 수밖에 없어요. 이걸 어떤 인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공구와 젖꼭지는 가급적이면 쓰지 않을 것을 권해드릴게요. 너무 작은 것을 덮게 떨지 말아야겠어요. 맞는 얘기고. 어린이집까지 감기를 데리고 살아요. 글쎄,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꼭 어린이집이 문제가 아니라 밖에 나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소견을 볼 수 있는 것 뿐입니다. 열이 많으면 열성경기가 일어나는데 혈점에도 열이 떨어지지 않아요. 며칠 전에 입원했어요. 글쎄, 이거는 열이라고 하는 건 결과이지 원인이 아니기 때문에 단지 하고 경련이, 근데 열성 경기는 우리가 감기가 들게 되면 콧물 기침을 나듯이 하나의 증상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좀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좀 그냥 제가 항상 저희 아이들한테도 키우면서 했던 얘기가 있어요. 이게 저도 이제 책에서 읽은 건 내용 중에 하나인데 전 세계의 0.2% 인구를 가지고 노벨상의 거의 3분의 1을, 4분의 1을 수상한 나라가 있어요.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유태인들. 유태인은 전 세계 인구를 보게 된다면 0.2%밖에 되고 있진 않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학계적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위상은 상당히 높죠. 또 그 결과로 우리가 그냥 객관적인 지표로 노벨상을 본의한다면 전체 노벨상이 한 25%가량을 유태인들이 받아갔대요. 근데, 물론, 유태인들의 여러 가지,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겠지만은, 교육적인 면에서 한 가지, 이분들이 한 얘기에 동감하는 게 있어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게 되면 뭘 배웠느냐를 묻지 않는데요. 그보다는, 너 뭐 물어봤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물어보기 위해서는 내가 알아야 되고 궁금해야 되고 생각을 해야 되지만 뭘 배웠냐는 것은 그냥 나는 앉아있고 저 사람이 주는 겁니다. 내가 알아야지만 물어보게 되고 똑같은 상황이라도 물어보고서 듣게 돼서 얻게 되는 지식은 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학원은 상당히 중요하죠. 어저께도 이제 유사한 경우가 하나 있었었는데요. 이제 중학교 중반 정도 되는 남학생이 좀 키가 많이 작아요. 근데, 많이 작아서 이제 그 3살 아래인 여동생하고 키가 거의 큰 차이가 없거나 조금 더 작더라고요. 근데 엄마하고 아빠하고 앞에서 조금 저한테 물어보시는 게, 아빠는 아이한테 방과 후 운동을 시키는 것이 좋다. 엄마는 지금 공부 놓치면, 근데 저는 운동을 좀 할 기회를 주라고 했었던 것인데, 몸이 건강하고 자신감이 붙고 능동적이 돼야지만 물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자신감을 잃게 된다면 묻는 것보다는 아이가 자꾸 뒤로 숨기 때문에 뭘 배우냐보다는 적게 배우더라도 내 걸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서 아이들한테 조금 더 그러니까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아마 전 세계적인 역사에서 우리나라만큼 빠른 시간 내에 선진화가 되고 이 작은 나라가 OECD에 들어가고 뭐 퍼센트에 들어가게 되고 축구가 몇 위고 야구가 어쩌고 저쩌고 그런 나라가 흔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선배님들, 우리 조상분들이 하셨던 것과 지금 하는 것이 뭐가 다를까를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예전에는 할 걸 찾았어요. 그걸 했어요. 안 되려고 어떤 똑같은 사물이라도 이게 될까 안 될까가 아니라 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최근은 우리 아이들하고 그 젊은 친구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게 되면은 그런 게 상당히 좀 작지 않을까. 못할 이유를 너무 많이 찾아요. 가끔가다 저는 그런 얘기해요. 어차피 할 거면은 그냥 해. 왜 만 가지 못할 이유를 찾을 거보다 해야 될 거라면 그냥 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만 찾아라. 그렇게 머리가 덜 아파. 얘기를 하거든요. 과연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게 없는 건지 아니면 진짜로 못 찾은 건지. 근데 지금 우리 친구들이나 젊은 친구들하고 이렇게 보다 보면은 없거나 못 찾은 게 아니라 안 찾고 안 보려고 애쓰는 건 아닌가 싶은 염려가 있어서 그냥 개쩍은 소리 얘기를 했습니다. 운동을 너무 많이 해도 키가 안 크나요? 맞습니다. 운동에서 중요한 거는 내 근력에 맞는 운동을 매일매일 꾸준하고 재밌게 해야 돼요. 운동과 노동의 차이. 같은 집을 져요. 내가 저 푸른 초에 내 집을 짓기 위해서 막 가서 못질을 해. 근데 너무 즐거워. 코웃음이 나오면서 땀을 뻘뻘 흘리고. 근데 이거 남의 집을 짓고 억지로 하고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서 힘들게 한다면 그건 노동입니다. 운동도 똑같습니다. 아이가 즐겁고 편하고 재밌게 할 수 있어야지만 되고 또 마무리 운동이 중요합니다. 담빈맘님, 달콤한 어떤 운동을 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 즐거운 운동. 또 햇볕을 보면서 다리를 중심으로 하는 운동을 권해드립니다. 1m 90cm, 1m 20.9cm, 몸무게 25cm, 17세 남아있는데, 연애에서 어지간한 남아들보다 더 크고 다투셨습니다. 예. 만약에 부모님의 키가 유전적으로 좋다면은 문제가 안 되겠죠. 하지만 부모님의 키보다 아이의 성장이 빠르다. 아니면 꼭 이게 아니라 하더라도 초등학교 입학 전 만으로 치는 겁니다. 5세, 6세가 되면 1년에 한 번 정도는 성장판을 꼭 찍어보고 권해드릴게요. 성조숙증을 논의할 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의 뼈 나이가 얼마인가를 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속도가 중요합니다. 성조숙증은 우리가 크게 몇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뒤에 나중에 이제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먼저 미리 말씀을 드린다면은 진짜 성조숙증이 있고 가짜 성조숙증이 있어요. 근데 진짜 성조숙증에서도 빠르게 진행하는 것과 천천히 진행하는 것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주기적인 체크가 매우 이제 중요합니다. 자, 영유아 검진에서 키가 좀 작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이거는 참 어려워요. 유전자는 키가 큰데 아이는 좀 작다. 보통 우리가 만 2세까지의 키가 평생 키의 반을 자랍니다. 만 2돌 때 키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어른의 키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3, 4살의 키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3, 4살 키를 갖다가 성장판으로 체크하거나 어떤 검사를 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치의 선생님과 함께 아이가 커가는 것을 꾸준하게 지켜볼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5, 6세 성조숙증 검사 중요하네요. 성조숙증 검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장판을 간단하게 찍어볼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소아청소년과 성조숙 검사 가능한가요? 근데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은 이 성조숙증을 주로 보는 것은 내분비 닥터입니다. 소아 내분비 닥터와의 상의를 할 수 있어야지만 될 거예요.
그 이제 자꾸 이제 질문이 들어오고 해서 이제 옆으로 이제 하게 되는데 우선 총론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이 말씀을 드린다면은 우리 닥터들한테는 여러 가지 과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는 뭐 소아과, 내과, 외과도 있게 되지만 같은 과 내에서도 예를 들어서 외과에서는 항문을 보게 되는 항문과도 있고 또 장만 보게 되는 위장 전문, 유방 전문 다 다르듯이 소아과에서도 알러지를 보는 선생님이 있고 혈액학을 보시는 선생님들이 있고 신경학이 있고 그렇듯이 마찬가지로 소화 내분비 이러한 호르몬, 당뇨, 갑상선 이렇게 성조숙증 또 성장을 보는 과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저도 이제 90년 초중반부터 내분비 닥터, 소아내분비 닥터로서 진료를 임하고 있는데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진단 진료하기가 편했어요. 성장 클리닉이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성장 클리닉이 생기기 시작했고 2000년 중반부터는 성조숙증 전문 클리닉들이 이제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자,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한 명의 전문의가 나오기 위해서는 당연히 의과대학을 졸업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인턴과 레지던트라고 하는 전문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전임의 과정을 통해서 거기 연수를 갔다 와야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이런 과정을 교육시킬 수 있는 교수진이 있어야 되고 교과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의 전문 과정이 생기기 위해서는 시장 논리가 아니라 최소한 10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너무 시장 논리에 대해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다른 거, 성장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그냥 뭐 어차피 외관적인 것,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하지만 성조숙증은 아이의 평생 건강을 좌우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은 자제를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같은 닥터 분들한테. 왜냐? 지금을 보려는 게 아니니까요, 성조숙증은. 자, 성조숙증은 왜 오는 건가요? 그건 제가 한번 뒤에 천천히 이제 한번 시작을 할게요. 6세는 염증 수치가 높다. 그건 염증 수치가 높은 건 아예 증상하고 이제 좀 봐야 되겠죠. 자, 지금 아마 질문을 주시는 엄마분들은 초경을 만약에 지금 40대 분들이라면은 평균적으로 초경을 한 중학교 2학년 정도 하셨을 거예요. 지금 할머니 분들은 중학교 3학년이나 고등학교 정도 했었을 것이고요. 19세기 때 평균적인 초경 연령은 17세, 18세였습니다. 근데 계속 낮아져요. 지금은 초등학교 5학년 겨울에서 초등학교 6학년 여름방학 사이에 초경들을 많이 합니다. 그 초경 연령이 많이 낮아지고 있어요. 이 성조숙증의 그 진단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병률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사실 정확한 보고가 없는데요. 성조숙증 유병률이 전 세계적인 그 다른 외국을 보게 되면 5,000명 중에 하나가 성조숙증에 들어간다. 상당히 적지 않은 퍼센테이지에 해당이 될 거예요. 성조숙증은 2000년 중반부터 폭발하듯이 늘었습니다. 2000년 초반과 중반에 그 건강보험공단의 그 보고에 의하면 800배가 늘었어요. 그거는 아마도 첫 번째로는 이 언론에서 관심을 가진 다음부터 보호자분들이 관심이 늘어서 자발로 와서 붙여지는 진단이 많았기 때문에 그럴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성조숙증의 원인 첫 번째 가장 흔한 건 부모님의 유전적인 조건입니다. 엄마의 초경이 또래들보다 빨랐다. 아빠가 또래들보다 빨리 성장이 완료가 됐더라. 두 번째 아이가 먹는 거 식습관 지금 우리 식습관이 서구화가 됐죠. 세 번째로는 시각적인 자극이에요. 굉장히 자극적인 것들이 나옵니다. 아이들이 춤추는 거 보게 되면은 과거에 우리 그거 하나 귀엽고 이쁘다고 박수 치지만 성인들의 춤을 춥니다. 또 가장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환경 호르몬이죠. 지금도 오늘도 굉장히 그 미세먼지가 심한 날 중에 하나라 아침 일찍 나간 그 저희 친구 얘기 들어보니까 마치 안개가 낀 것처럼 얘기했다고 하는데 이 환경 호르몬의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더더군다나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죄송해요. 이게 그 모유 수유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지금 분유 수유율이 아직 많기 때문에 자칫하게 되게 되면 마음 아픈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젖병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젖병을 물고 자란 아이들한테서 물론 아직까지 보고가 없어요. 젖병을 물고 자란 아이들이 성조숙증이 더 많다 이런 아직 조사는 없지만 한번 해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싶은 것은 젖병을 물고 자란 아이들의 체내에서 비스페놀 A의 함량이 훨씬 높게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대표적인 환경 호르몬이죠. 그래서 연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마스크 쓰고 저도 쓰고 다녀요. 근데 이 마스크라고 하는 게 미세먼지는 아쉽지만 걸러내지를 못합니다. 초경이 빠르면 키도 안 큰다는 얘기도 많고, 키, 성조수 중에서도 키가 문제가 됩니다. 우리 아이는 작은 편이라 키 걱정하는데 부모 유전자가 크지 않아서 잘 먹는 편이니 천식크가 이렇게 됩니다. 예, 기대가 있으면 클 겁니다. 자, 누누맘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성조수 중의 정의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이유식 전자레인지에 돌릴 때 걱정돼요. 돌리지 마세요. 그냥 중탕하세요, 물에. 성조숙중의 정의는 지금 현재 교과서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만 8세, 만 9세 남아에서 2차 성징을 보였을 경우 이런 아이들한테 성장판 검사를 해서 아이들 대상으로 성선자가 검사를 하게 됩니다. 저걸 보자. 순서를 바꿔야 될 것 같구나. 세 번째 사진 좀 보여줄래요? 네. 자, 우리가 이제 흔히, 성장을 논의할 때 테너 스테이지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돼요. 테너 스테이지라고 하는 것이 여학생들한테서는 가슴 발달을 논의하게 되는 것이고 남학생들한테서는 고환의 크기 사이즈와 컬러 체인지를 논의하게 되는 겁니다. 자, 사춘기 진행을 엄마들이 볼 때 가장 먼저 논의할 것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아이들이 발 사이즈가 혹시 평상시보다 신발이 빨리 작아지는지. 두 번째, 머리를 감겨주려고 할 때 머리가 기름지거나 떡지는 건 없는지, 비듬이 생기는 건 없는지. 또 세 번째, 아이가 머리에서 좀 비린내가 나는 건 아닌지. 네 번째, 땀 흘리고 뛰어온 다음에 아이가 나는 그 땀에서 냄새가 달라지는 건 없는지. 다섯 번째,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거나 아무것도 아닌데 평상시하고 달리 삐치거나 울거나 화를 내는 건 없는지 먼저 지켜보도록 하세요. 신체의 변화는 그 다음입니다. 만 8세, 그러니까 만 8세와 364일 전에 진단이 붙으면 성조숙중이라고 하고 그 이후에 붙게 되면 조기사춘기라고 하게 됩니다. 자, 여자아이들의 가슴 발달을 보게 되면 우리가 흔히 유두라고 하게 되고 그 주변에 있는 것은 유륜이라고 하게 되는데 발달하기 전에는 그냥 평면해요. 거의 이렇게 조금 이렇게 톡 튀어나왔을 정도가 됐다가 초기에 발달했을 때는 이 유륜이 조금 컬러가 짙어지면서 분명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피부와 유륜이 조금 경계가 생겨요. 요 시간이 지나게 되면 유두가 살짝 튀어나오기 시작을 하고 더 지나게 되게 되면 땅콩처럼 몽우리가 잡힙니다. 그때 아이들이 주로 보통 아파한다는 증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요게 보이다가 어느 순간 풀어져서 없어져요. 이거는 없어지는 게 아니라 몽우리가 풀리면서 소실되는 것 같다. 그 뒤부터 본격적으로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스테이지 1과 스테이지 2, 스테이지 1까지는 사춘기 전이고 스테이지 2부터 우리가 그 사춘기라고 하게 되는데 많은 경우 이 사이를 놓치는 경우들이 엄마들이 익숙하게 보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더 유심히 지켜볼 걸 권해드리게 되고요. 남학생들이 이제 문제예요. 요 시기가 되어지게 되면은 잘 안 보여져요, 엄마한테. 그래서 엄마가 느낄 기회가 없게 되고 아빠하고 사우나 가서 본다? 사우나에서 아빠들도 그거 잘 놓치게 되는 경우들이 많게 되고 그래서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성조숙중 같은 경우에는 남자와 여학생의 비율에서 여학생이 거의 90%입니다. 이거는 실제로도 여학생한테 많이 발병하는 게 있지만은 여자아이들은 가슴 발달과 초경이라고 하는 분명한 이벤트가 있지만 남자아이들은 그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시 한번 아까 초기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한 5, 6학년부터는 그냥 밑져야 본전이다 생각을 하고 매년 찍어보세요. 그러기 전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진단에는 몇 가지 사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제가 그래서 항상 이제 어디 강의 나가다 뭐 하는 게 있는데 지금 저희가 만 8세, 만 9세를 논의하는 것이 절대적인 수치예요. 보험공단에서 이게 지나게 되게 되면은 인정을 안 해줍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보험이 인정이 되는 것은 첫 번째, 나이. 여학생 만 8살하고 364일, 남학생 9살하고 364일. 그러면 다다음 날인 9살 하루, 10살 하루는 병이 아닌가? 이틀 전은 병이고 오늘은 병. 이거 이상하잖아. 거기에 대한 닥터로서의 어떤 그 권리가 없습니다. 두 번째, 수치예요. 성호르몬이 5라고 한 수치를 넘어가야 돼요.
그래프 6쯤부터 갈게요. 하나 더. 오케이. 자, 지금 여기서 보게 되게 되면은, 이제 화면을 보시면은, 호르몬을 두 개를 체크했어요. 빨간색이 있고 파란색이 있습니다. 자, 빨간색 호르몬, 우선 남학생들은 좀 비교가 어려우니까 여학생을 먼저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학생들은 태어났을 때 평생 쓸 난자를 다 내가 가지고 태어납니다. 난자는 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가지고 태어난 걸 다 쓰면서 버리는 거예요. 물론 전체 만들어진 것 중에 쓰고 죽는 게 한 10%도 채 안 될 거예요. 근데 지금 퍼센테이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빨간색은 원시 난자가 사춘기에 들어가면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난자를 발달시키는 호르몬이 저 빨간색이에요. 발달된 호르몬은 배란을 해야 되겠죠. 저 파란색이 배란을 유도하는 호르몬인데, 진단 기준은 저 파란색이 5라고 한 수치를 넘어야지만 됩니다. 첫 번째, 4.9999가 나와도 안 돼요. 4.99999와 5.0은 검사실 오차 범주가 될 수도 있지만 인정이 안 됩니다. 또 6살짜리가 3이 나온 것과 8살짜리가 5가 나온 것 누가 더 높냐? 6살짜리, 5살짜리 3이 훨씬 높습니다. 하지만 기다려야 돼요. 5가 넘을 때까지. 이건 마찬가지로 마치 8차선 도로가 있는데 거기에 얘가 앉아 있어. 얘가 사고 나기 전까지는 얘를 빼내면 안 돼요. 사고가 나야지만 빼낼 수 있는 거야. 사고가 날 것 같아서 미리 빼내게 되면 보험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넌센스한 것이죠.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게 닥터들이 진료실에서 어떤 좀 융통성 있게 진료를 볼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이다. 하고 또 한 가지는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진행하는 속도가 중요해요. 이 아이가 만약에 8살 후반에 기다린 거 없이 바로 치료 들어가야 돼. 근데 이 아이가 지금은 빠르지만 진행을 하고 꾸준하게 가고 있다면은 따라가면서 계속 지켜볼 수 있는 어떤 시간적인 여지가 있어야지만 됩니다. 근데 그런 아쉬움, 안타까움이 있다는 것이고, 또 우리나라 아이들과 미국의 아이들의 사춘기, 서구의 아이들의 사춘기는 다를 수밖에 없겠죠. 지금 우리의 사춘기 기준은 서구 기준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일부 지금 미국 학회 내에서 주장은 아무래도 이제 흑인들이 좀 빨라요. 그래서 흑인 여아들은 만 5세로 연령을 낮추고 백인 여자아이들을 7살로 하자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기준으로 봐서 우리나라 아이들한테도 진단 기준은 1년 정도는 더 뒤로, 미국 서구 아이들이 만 8세, 만 9세가 기준이라면 우리는 9살, 10살이 기준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좀 질문이 뭐가 있을까? 난자가 늙는다는 거하고는 좀 다른 의미가요. 발달하지 않고 그냥 보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좋은 냉장고에 보관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변성기 관련이 없나요? 변성기가 오게 되면 이미 사춘기에 깊이 쑥 들어간 겁니다. 평균적으로 남학생들의 변성기는 중학교 2, 3학년경 지나면서 옵니다. 목소리, 털 이런 건 좀 부족한가 봐요. 자, 이게 이제 가끔 가다가 얼마 전에도 저희 병원에 왔던 이게 대학생인데 자기 나이까지 변성기도 안 왔고 채모도 없고 하기 때문에 성장판이 열려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안 큽니다. 라고 해서 왔어요. 지금 어른들도 보게 되게 되면은 채모 발달은 다 개인적인 것이죠. 목소리도 어른이 됐는데 아직 미성 갖고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런 것이 안 온다라고 해서 2차 성징이 안 온 건 아닙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초등학교 3, 4학년 때 보면 되는 거죠. 오늘부터 고고님 아까 나갔다 들어오셨나? 3, 4학년 때도 물론 보는 것이고, 가급적이면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그래서 그래프를 좀 그려주는 것이 아이한테는 도움이 됩니다. 성장 그래프가 이제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오늘에 대한 것들은 좀 질문이 많았으면 부탁을 바라는 이유가, 아는 듯 모르는 게 사실 제가 대학에 있을 때 가장 안타깝고 아쉬웠고 그래서 개인 오피스를 열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대화의 기간이거든요. 성조숙중이 참 생소하다. 사실 생소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 곁에 상당히 많이 와 있는데 이해가 많이 부족해요. 근데 성조숙중 결과이지 원인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아이들마다 원인이 다 달라요. 진료의 목적은 그 원인을 서로 논의하고
쉽게 대화를, 그러니까 주치의 선생님과 쉽게 대화를 할 수 있어야지만 돼요. 응? 지금 이렇게 아니님 지금 뚱뚱하다고 성도수증이 오나? 이것도 오해거든요. 말라도 옵니다. 뚱뚱해도 와요. 응? 그러니까 뚱뚱 이꼬 성도수증 이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 아이는 왜 말랐는데 키가 작은데 성도수증이에요? 그렇게 억울해하는 부모님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 성조숙증은 내 신체가 불안할 때 오는 거예요. 모든 동물, 모든 식물의 가장 기본 본능은 종족 번식입니다. 내 몸에 알러지가 있어요. 저체중이 있어요. 뚱뚱해요. 뭐가 있으면은 너무 불안하구나. 빨리 어른이 돼서 하자. 만들게 되는 게 바로 성조숙증인 거예요. 그래서 꼭 뚱뚱하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엄마의 성장 속도, 아들의 성장 속도는 큽니다. 유전성이 아까 제가 초기에 얘기했을 때 유전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보를 제가 저한테 하나하나 물으면 다 대답을 해드릴게요. 이건 대학병원에서 절대 들을 수 없었던 5분 3분이면 끝나는 진료 시간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제 선진 의료 국가에서 이 얘기를 들으면은 상당히 신기해하고 웃어요. 어떻게 당신은 지금 사실 작년 그 메르스 사태가 있으면서 삼성의료원에 있었던 그 성조숙증 아이들을 한 2달 저희 병원에서 관리한 적이 있었었는데요. 삼성의료원에 있는 진흥 교수님이 상당히 자상하고 또 그 팀이 잘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설명을 잘하는 병원 중에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환자들이 몰리다 보니까 내가 왜 치료하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고, 검사하라고 했으니까 검사했어요. 주사 맞으라고 했으니까 맞았어요. 오라고 했으니까,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성조숙증은 주기적으로 가서 주사 맞는 게 치료가 아니에요. 아이가 식습관이 잘못됐으면 식습관을 바꿔줘야 되는 것이고, 환경이 잘못됐으면 환경을 바꿔줘야 되는 것이고, 생활 패턴이 잘못됐으면 생활 패턴을 그 원인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달콤함님 성조숙증을 예방하기 위한 팁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팁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힘들어요. 예방 팁. 첫 번째, 아이들한테, 우리 민족, 우리 한국인이라고 하는 소화의 특성상에서는 탄수화물이 주가 되고, 식이섬유가 들어가야 되고, 마지막에 동물성 단백이 들어가게 되는데, 아이들의 우선 식습관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고요. 또,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서구에서는 사양사에 들어가는 인스턴트 패스트푸드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부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라면 소비량이 아마 전 세계에서 최고일걸요. 또 요즘은 또 다양한 라면들이 나오고 있게 되고, 그래서 이런 인스턴트 패스트푸드들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성조숙증의 성인이 되어서 오는 문제점은 뭔가요? 자,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질문이 나왔으니까 간단하게 먼저. 자, 첫 번째, 아이가 1학년이 노는 거 2학년이 보면 유치합니다. 2학년이 노는 거 3학년이 보면 유치합니다. 또래들과 같은 정서를 갈 수 없기 때문에 사회와 어울린 또래 문화에 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있어서 우울증 발병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보고에 의하면 한 200배 이상 올라간다고 합니다. 두 번째, 자궁 관련 암이나 유방 관련 암에 올 염려가 높아지게 됩니다. 세 번째,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과 같은 성인성 질환이 조기에 올 염려가 높아지게 됩니다. 네 번째, 아이가 신체와 정서의 발달이 따로 가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단어가 되겠지만은 더 어린 시간에 성경험에 대한 염려가 높아지게 되고, 조기 임신이나 아니면은 좀 탈선에 대한 염려가 높아지게 됩니다. 다섯 번째, 불임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자, 오해가 없어야 될 거는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해서 이게 온다가 아니라 위험도가 높아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조숙증을 치료하게 되면 인터넷에 가끔가다 그런 것들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야, 성조숙증 치료했더니 불임률이 높아지더라. 뭐가 높아지더라. No, 반대입니다. 성조숙증이면 이게 많기 때문에 치료를 하게 되면 줄여요. 하지만 줄인다는 것이지 없애는 게 못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더 높을 수밖에 없어서 이제 그런 오해가 생기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또 갱년기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삶의 질적인 부분에 문제를 줄 수가 있게 됩니다. 특히 남자아이들한테는 고환암의 위험이 또 높아져서 치료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단이 안 붙었다면 모르겠지만 진단이 붙은 뒤에는 안 할 이유가 없게 되는 겁니다. 먹는 거 좋죠.
자, 이제 그동안 계속 시스템과 인스턴트에 대한 얘기를 쭉 해왔었기 때문에 이제 어머님들이 많이 아실까 싶긴 한데요. 바른 먹거리라고 하는 단어가 상당히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오해가 많은 게 좋은 게 바른 먹거리가 아니거든요. 비싼 게 좋은 거 아니고 또 유기농이 좋다 아닙니다. 농약을 친다 안 친다. 제가 이제 작년에 가평에 작은 땅을 하나 좀 빌려가지고 농사를 져봤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약을 안 치겠다. 그래서 여름 배추를 심었어. 풀무원 광고 전혀 아니에요. 전 풀무원 싫어해요. 풀무원은 이 얘기하게 되면 모르겠지만 쓰는 것과 광고가 같지 않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저도 그냥. 그 여름 배추에다 약을 한 번 안 치고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 하니 여름 배추는 잘 아실 거예요. 오토토토 해가지고 그 속속속속 사이사이마다 벌레들이 다 알을 까다가지고 씻어도 이건 도대체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 시골 어르신이 처음에는 해봐 하다가 나중에는 알겠지 하고 웃으시는 이유가 이게 약을 안 치면 결국 벌레도 살기 좋아요. 근데 약이 꼭 다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너무 많이 치고 상품적으로 해서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지 알고서는 하는 건 나쁘지 어느 정도는 필요한 상태가 아닐까 싶고요. 한 가지 제가 이제 출근을 할 때마다 참 부러운 목소리가 있어요. 아침에는 출근할 때 그 KBS FM을 듣고 퇴근할 때는 MBC 저 배철수 음악 캠프를 듣고 퇴근을 하게 되는데 배철수 씨는 신나고 익숙하고 또 저희 때 좋아했던 노래를 많이 틀어줘요. 근데 아침에 이제 KBS FM을 딱 듣고 출근하다 보게 되면은 아주 여자 아나운서가 낮은 목소리로 그럴듯하게 그가 말했습니다 하고서는 좋은 문구나 책이나 쭉 얘기해 주더라고. 야, 저 어떻게 저런 목소리를 가질까? 저도 예전에 대학 다닐 때 목소리 좋다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새파에 찌들리다 보니까 목소리가 갈라지더라고. 오늘도 간단하게 책 하나를 좀 먼저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 중에 아마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뭐 이거저거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PD가 자기는 자기계발서 싫어하고 안 본다고 얘기하더라고. 맞아요. 자기계발서 요즘은 저도 잘 안 읽어요. 왜냐? 가끔가다 읽다 보면 그 생각이 들더라고. 이 사람은 자기가 이걸 하고 썼을까? 하는 거.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닐까? 하는. 근데 자기계발서에 거의 원조격이 되는 게 있어요. 조지 윌튼이라고 하는 그 영국의 정신과 닥터가 쓴 책이 있는데 조지 윌튼은 1980년 후반에 사셨던 분이고 1920년에 돌아가셨으니까 굉장히 옛날 분이죠. 조지 윌튼이 쓴 책 중에 왜 걱정해 하는 Why Worry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이 거의 자기계발서에 거의 원조격이 된다라고들 많이 해요. 그 책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하는 걱정거리의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것이다.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것이고 22%는 사소한 일에 대한 것이다. 4%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일에 대한 것이다. 나머지 4%만이 우리가 대처하는 진짜 걱정이다. 아마 이거는 인용되는 걸 어디선가 많이들 들으셨을 거예요. 응? 즉 96%는 우리가 필요 없는 걸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4% 때문에. 그러니까 저도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가끔가다 이 책을 읽으면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웹스터 사전에 걱정이라고 하는 단어의 정의가 이렇게 내려져 있대요. 부적절하거나 지나치게 고민하는 상태. 즉 걱정이라고 하는 거는 지나치거나 부적절한 거예요. 불편하다는 뜻을 들어가 있는 거예요. 또 이런 말이 적혀 있는 게 사회가 각박하게 돌아가면서 마음의 병을 앓는 사람들이 계속 늘고 있다. 근데 과연 각박할까요? 조선시대에 살던 분들은 안 각박했을까? 황희정선이 그랬다며요. 요즘 젊은 것들은 안 되겠어. 지금 우리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황희정선보다 더 연배가 들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 그러니까 어느 시대든지 간에 오늘 이 현장은 항상 각박하고 힘들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걱정을 만들어지게 되고 걱정은 신경쇠약은 이 시대의 질병이라고 하게 되는데 사실 이 시대에 맞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이분이 한 말을 하나만 더 인용할게요. 현재는 불행하지만 미래의 행복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생각
그건 옳지 않다. 지금 행복하지 못하다면 영원히 행복할 수 없다. 행복이란 앞으로 달성해야 할 무언가가 아니다. 행복은 현재 진행형일 때에만 의미가 있다. 오늘 행복해야지 내일 행복하죠. 제가 아마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까르페디엠. 오늘 하자고, 지금 하자고. 오늘이라고. 물론 내일 해야 될 거 오늘 하면서 내일을 갖다가 소비하고 없애는 건 안 되겠죠. 다만 내일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오늘을 너무, 근데 그게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받은 교육의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아마 지난주에 끝나기 전에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의 용서받지 못할 자라는 영화를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그 영화를 제가 본 게 아마 91년인가? 그 정도 본 것 같아요. 상당히 오래됐죠. 근데 그걸 보고서는 상당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충격을 받은 이유는 그 전까지는 권선징악이 있었고, 좋은 사람이 있었고, 나쁜 사람이 있었고, 옳은 게 있었고, 하지만 용서받지 못할 자에는 선한 자도 없고, 나쁜 자도 없고, 멋있는 자도 없고, 추한 자도 없습니다. 건맨, 멋진 건맨이라 하더라도 눈 감고 푸르르 따다다다 하면서 죽는 게 아니라 헛쏘고 잘못 쏘고 무서워서 자기 발도 쏘고 그러면서 한 명, 두 명, 세 명을 이겨나가는 과정. 또 보안관이라 해서 정의가 아니라 정의라고 하는 미명하에 이루어지는 폭력. 지금 상당히 많죠. 한번 안 보셨으면 꼭 한번 봐보실 걸 권해드립니다. 자, 질문이 다시 아이를 키운다는 이유가 좀 많이 줄었어요. 어떤 내용인지 저도 한번 봐야 되겠네요. 근데 다시 아이를 키운다면 솔직히 자신 없어요. 또 꼭 키워야 하나 싶기도 하고 다 컸다고 다 이제 자기들이 혼자 자란 것처럼 잘났다는데, 물론 저도 그랬겠지만요. 응? 심지어 저 벽화에도 적혀 있다. 그랬을 거예요. 걱정하지 말자고 아무리 내어봐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유용한 조언은 걱정은 그만두고 그냥 낚시나 가자. 걱정하지 말자고. 우리 밤에 잘 때 안 졸려. 자야지. 자나요? 안 자요. 그냥 딴 생각하면 잠이 와요. 응? 딴 생각하고 뭔가 하려고 하게 되면 그땐 또 꼭 졸리더라고. 잠이 안 오니까 이거 마저 하고 자야지. 그러면 아마 100% 잘 겁니다. 바보들은 고집이 세다. 고집이 센 사람들은 모두 바보다. 감정이 뒤틀린 사람일수록 고집은 세기 마련이다. 당장 고쳐라. 요즘 저는 정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정치에 관심도 없고 하는데, 안 보려고 해도 요즘은 뭐 핸드폰 갖고 있으면 띡띡띡 울려서 보게 되면 뭐가 떠 있고, 뭐 누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했다, 누가 뭐 화를 냈다. 내가 그걸 왜 알아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다 보면 어마어마한 고집쟁이들이더라고. 왜 자기만 옳대? 그게 예전에 우스갯소리 그런 게 있어. 저런 거요. 어떤 진짜 흉악범이 강도를 하고 들어와가지고 딱 집에 소파에 앉아서 뉴스를 보고 있대요. 그러면서 자기 아들한테 얘기한대요. 야, 저거 봐라. 저렇게 이 험악한 세상 어떻게 살래? 너 참 정신 차려라 하고. 그러니까 자기는 다 항상 정당한 거야. 태율만님. 태율이가 몇 살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푸라고 썼는데 제 아이디가 항상 푸인데 제 거를 제가 푸가 된 지가 한 20년이 넘어요. 저희 중국에서 강의 갔다 와서 너무 피곤해서 눈이 이렇게 펄해지니까 친구가 그러더라고. 야, 너 펜도 하고 한판 했냐 하고. 아까 없었어. 좋은 음식, 나쁜 음식 말씀하셨는데, 나쁜 음식,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있죠. 썩지 않는 음식. 첨가물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 언젠가 기회가 되게 되면은 첨가물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첨가물이 들어가 있는 것들은, 썩지 않는 것들은 우리 몸에 들어가서 환경 호르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성적 수증이 있는 아이들한테 꼭 한 번씩 체크를 해보는 것을 저는 모발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모발 검사를 통해서 보려고 하게 되는 게 환경 호르몬을 보게 돼요. 환경 호르몬 중에서 특히 많이 올라가 있는 것이 알루미늄, 비소, 바륨, 수은, 카드뮴 등이 올라가 있게 돼요. 자, 알루미늄은 우리 집에서 마늘 까놓으면 누래지죠. 시장 가서 파는 건 누렇지가 않아요. 대표적인 표백제가 알루미늄입니다.
마트에서 파는 것들은 유통의 과정을 위해서 알루미늄이 처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수은 바닷물과 관계가 돼서 생선을 많이 먹게 되거나 건전지나 인공색소, 바륨은 인공색소, 카드뮴은 자동차 공해나 아니면은 시멘트 등 나중에 죽음이라 될 듯. 죄송합니다. 이제 말을 계속했더니 목이 이제 그 알루미늄 은박지 아니야 괜찮아요. 열 처리만 안 되면 되거든요. 우리가 주방에서 쓰는 주방 용기들 이제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 주방 용기들이 많게 되는데요. 코팅되어 있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또 캔 음료도 괜찮은 건 괜찮아요. 근데 이게 떨어져서 찌그러지고 그냥 이런 문제예요. 죄송합니다. 생방송이니까 기침도 여과오지. 남녀 차이 아까 앞에서 안 들으셨구나. 오늘은 고고님 남녀 차이가 큽니다. 한 9대1로 여학생들한테 많이 나오는데요. 이건 여학생한테 발병률이 높기도 하지만 그만큼 또 진단율이 가슴 발달이나 초경이라고 하는 분명한 또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진단이 잘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래? 죄송합니다. 태열만 17년? 이거 상표 등록해 놓을 걸. 그러면 태열만 못 쓰셨을 텐데. 오늘도 영화 한 편을 좀 한번 추천드릴게요. 제가 좋아하는 게 초기에도 말씀드렸듯이 로빈 윌리엄스를 상당히 좋아하고 그분을 생각하게 되면 항상 그것 때문에 목매는 건 아닌데 책 갖고 올 걸. 성전수중에 대한 책이 제가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낸 게 있었는데 다음 주에 꼭 갖고 올게요. 그래서 몇 분 선물 드리겠습니다. 요번에 알파고가 그 인공지능 얘기했듯이 아마 이 영화가 90년 초에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케이. 네. 그 바이오 센티니얼 맨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요. 한번 꼭 보세요. 그거 보시면은 왜 제가 추천했는지 아실 거예요. 알파고 저리 가랍니다. 얘는 시도 쓰고 피아노도 쳐요. 근데 아마 그 작가가 꼬집으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프로그램은 오류가 생기게 되면 위험해집니다. 어느 쪽으로 오류가 생기냐에 따라서 이 프로그램 오류는 프로그래밍 하는 사람이 하면서 샌드위치 먹다가 마요네즈 한 방울이 떨어진 게 문제가 됐던 거거든요. 세빈이 두세 번 본 거야. 세빈님 저하고 통한다. 두세 번? 제가 그것보다는 한 두세 배 더 본 것 같아요. 너무 이쁘고 너무 아름다운 영화죠. 또 한 가지 결국은 죽는다는 개념. 제가 이제 로빈 윌리엄스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고 고마움을 느낀 게 어떤 면에서 제가 이제 돌아보게 되면은 참 싸가지 없고 건방지고 그러한 닥터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진료실에서 그 가운 팍 풀어헤치고 돌아다니고. 근데 제가 단대에 있을 때 로빈 윌리엄스의 패치 아담스라는 영화를 봤어요. 그리고 패치 아담스 바로 저게 닥터인데. 근데 그 배우가 그렇게 참 따뜻했던 배우가 우울증을 앓다가 자살했다는 거 참 마음이 아프죠. 꼭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유를 아실 거예요. 그리고 그거 보고 나게 되게 되면은 세상이 편해지세요. 약과 같은 영화입니다. 다시 성전숙중 얘기를 좀 더 몇 가지 더 해드릴게요. 아까 성전숙중에는 진짜와 가짜가 있다고 했었는데요. 우선은 성전숙중에 대한 진단은 어제 아이를 봤고 그제 봐왔고 오늘 또 보기 때문에 집에서는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그렇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은 그냥 성장판 찍어본다 생각을 하세요. 성장판에서 성장판이 열렸다 닫혔다 앞으로 몇 센치가 클 거다 이런 거 다 잊어버리고 뼈 나이만 보세요. 몇 센치 클 거라는 거 다 거짓말입니다. 그거 맞추게 되면은 미아리가 있을 거예요. 그거 절대 안 맞습니다. 성장판이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것은 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 큰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뼈 나이가 1년 뒤에 찍었는데 1년 지났어. 괜찮습니다. 1년 지났는데 1년 반이라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꾸준하게 봐야 되는 것이고 성조숙중에는 진짜와 가짜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거짓말? 성장판은 가능성입니다.
진짜 성저숙중은 우리 머리에서부터 시상하부, 뇌하수체, 성선 너 만들어 쭉 내려오는 거예요. 사령관이 전화로 야, 너 성호르몬 만들어. 그러면 그 중간 그 연대장이 받고 알았습니다. 가서 소대장한테 야, 소대원들 데리고 출동해. 이게 진짜예요. 가짜 성저숙중은 사령관 몰래 쿠데타를 일으킨 거야, 밑에서. 응? 소대장이 지 맘대로 애들을 데리고 나와버렸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조기 유방발육입니다. 가장 흔한 게 만 2세 이전에 오게 되는데 조기 유방발육. 이거는 소대장 지가 암만 끌고 나와 봐봤자 몇 명이나 데리고 나오겠어요. 일개소대. 이건 병 아닙니다. 이거는 치료할 필요가 없고 관리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검사를 하고 진료를 하는 목적은 진짜를 찾기 위한 거예요. 어떤 사령관이 얘가 반란을 일으켰는지, 사령관이 반란을 일으킨 걸 찾아야 되는 것이지 일개 소대장이 반란을 일으킨 거 가지고 그건 무시해버려도 돼요. 그럼 지가 지쳐서 없어지니까. 태우의 빗대전. 태우가 뭐죠? 태우나 모르는. 그렇지 말입니다, 이거요. 요즘은 그거 하루에 그거 몇 번을 들어. 근데 송중기 씨에 비해서 그 송혜교 씨가 나이가 많지 않나요? 그죠? 3살 더 많아요? 그밖에 차이 안 나요? 근데 요즘 여배우가 상당히 많은데 꼭 그렇게 연상을 했어야 될까? 네. 송혜교 씨 팬들은 이거 욕하지 마세요. 저도 그 딱 한 5분? 10분 채 안 봤는데 송중기 씨가 더 이쁘더라고. 또 송혜교 씨가 절대 마음에 안 드는 거 아니야. 저도 팬이었고 예전에 방송에서 한번 봤는데 피부가 진짜로 조각같이 이쁘세요.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무래도 요즘 한번 그때 봤을 때 사실 송중기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는데 송혜교 씨가 이렇게 딱 보니까 나이가 같은 티가 이제 좀 보이더라고. 그게 좀 안쓰러워서 안타까워서 지금 하는 얘기지 송혜교 씨 안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연하 좋아한다. 저희 딸내미 생각하면 연하 별로 안 좋아해요. 왼수 같은데 연하 보면 오히려 저 누님이 있어가지고 저 좀 부하게 이해해주고 안아주면 좋겠어. 그러니까 송혜교 씨 잠깐 보고 저희들 그 예전에 봤을 때 이제 순풍산부인과에서도 보호하게 되면은 참 귀엽고 이쁘고 깜찍하고 그랬던 송혜교가 어느 송혜교 보니까 이제 이 배우도 나이가 들었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게 안쓰러워서 지금 하는 얘기야. 그리고 더군다나 그 옆에 송중기가 딱 있으니까 더 티가 나 보여서 예, 다음에 1시간 꼭 보겠습니다. 근데 항상 TV 앞에 있게 되게 되면 잠이 와가지고 송혜교 이뻐요. 괜히 말했다가 계속 자, 오늘도 거의 이제 끝나갈 시간이 되는 것 같은데요. 가급적이면 성저숙중은 제가 좀 천천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유가 가장 안타깝고 아쉬운 것 중에 하나는 대한민국 의료 현실이 진료실에서 주치의 선생님과 수다를 떨 수가 없어요. 성저숙중이나 이런 것을 저런 논의할 때 가급적이면 웃긴 얘기를 많이 하려고 해요. 쉬운 얘기, 편한 얘기. 그 이유는 성저숙중,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릴 텐데, 성저숙중 진단을 내리고 나게 되면은, 아이보다 엄마에 대해서 저는 치료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엄마들이 죄의식을 느껴요. 나 때문에 그래. 내가 애한테 죄인이야. 상당히 무거운 얘기거든요. 성저숙중이라고 하는 것이 아이의 평생의 어떤 좌우가 될 거라는 거. 그래서 대화를 해야 돼요. 이거는 병이지만 치료할 수 있습니다. 좋아질 수 있습니다. 엄마 잘못 아닙니다. 아이한테서도 웃으면서 야 툭툭 치면서 너 어저께 뭐 먹고 잤어? 이놈 봐라 너 지난주보다 체중이 이렇게 들었으면 너 분명히 쉽고 편하고 농담하고 툭툭 치면서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뭔가 아니요. 이해가 되기 전에는 저하고는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 저하고 봐요. 그 더 많은 시간을 집에서 아이와 엄마가 하게 되는 것이거든. 주치료자는 닥터가 아니라 엄마예요. 저는 조언자입니다. 저는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지금 당장 성저숙중에 있는 엄마들이 오게 되게 되면 가끔 저는 인터넷에서 뭐 상담하고 전화 상담하게 되면 꼭 담당 주치의 선생하고 SNS 하느냐.
요즘 흔해 빠진 게 SNS. 저한테 SNS 그러면 별 광고가 다 와요. 뭐 술집 광고에서부터 이 사람들 도대체 내 걸 어떻게 알았을까 싶을 정도로. 어? 제가 가는 술집은 최근 들어가지고 삼겹살 술집이에요. 가본 적이 없는데 거기서 저한테는 연락은 없고 다 이상한 술집에서 들어오고 또 돈 주겠다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 응? 근데 왜 환자들은 이걸 알면 안 돼? 환자분들이 와야죠. 제 SNS는 환자들한테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물어봐야 돼. 당장 오늘 궁금한 거 오늘 물어봐야지. 내일 물어볼 수 없어요. 응? 그게 성조숙중에 중요한 겁니다. 성조숙중은 주치의 선생님의 전화번호를 알아야 되고, 주치의 선생님의 SNS를 알아야 되고, 상담에 들어가서 쫓겨나듯이 나와서, 자, 항상 제가 주장하는 게 있어요. 대한민국 의료가 바뀌기 위해서는 환자 보호자들이 더 당당해지고 떳떳해져야 되고, 또 뻔뻔해지셔야 돼요. 가서 낸 진료비, 검사비에는 내가 거기 1시간 동안 죽치고 앉아 있어야 될 권리가 있는 거야. 스타벅스에서 5,000원어치 커피 내고 하루 종일 책 보시죠. 진료비 됐으면 앉아서 물어볼 권리가 있는 거야. 물론 뒷 환자들이 아우성이 나겠지만 이게 1년 되고 2년 되고 3년 되게 되면 우리나라 의료도 좀 바뀌지 않을까요? 지금 닥터들이 우리가 대학병원 닥터 잘못된 건 사실 아니에요. 이게 안 되면 대학병원 운영 못하고 다 만약에 제 말대로 한다면 대학병원은 우리나라 대학병원 100% 다 문 닫습니다. 응? 머리게임, 머리숱 게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의료 시스템이 좀 바뀌었으면 하는 욕심이에요. 약이 아니라 대화를 할 수 있는 거. 저는 잠이 안 올 때는 그냥 핸드폰으로 영화를 좀 보면서 그래서 끝까지 본 영화가 드물어. 그래서 한 번은 좀 깡패들 나온 영화를 보려고 하다가 저 람보 나온 그 양반이 뭐 탈옥한 영화를 봤는데 거기에서 의사가 얘기하더라고요. 의사는 약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의사는 환자에 대해서는 더 잘 모릅니다. 의사에 대해서는 병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다라고 하는. 응? 갈수록 자꾸 약만 잘하는 것 같아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제가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저도 닥터입니다. 좀 이것저것 의사한테 물어볼 거 먹는 거는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 텐데 성조숙중에 대해서는 한번 다음 주에 정리돼서 쭉 많이 좀 여쭤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일괄적으로 강의하듯이 하는 것보다도 궁금한 걸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아마 진짜로 자화자찬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대한민국에서 들을 수 있는 최고의 답을 제가 드릴게요. 응? 1588 여기 인터넷이니까 그 얘기해도 되지. 그 광고에서도 너 잘났다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성조숙중은 진짜로 제가 아는 것은 다 알려드릴게요. 진짜 그러고 싶어요. 그 이유는 알아야 되니까. 눈치는 봐주세요. 그래도 닥터들 불쌍하니까. 눈치 보면서 하실 거 다 하시면 되잖아.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던 그 러빙 윌리엄스의 그 영화 한번 꼭 보시고서는 마음이 좀 따뜻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1시간이 흘러갔네요. 저는 또 한번 일주일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블랙리스트? 오르면 어때? 블랙이 고급 컬러예요.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